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일 연속 하락 없던 코스닥, 그러니까 3일 연속 빠지고 나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CPI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관망, 근데 지수도 올라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료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코스피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주춤하고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잠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비철금속 강했다가 좀 밀렸고 게임주 강했고 석유화학 강했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상승하던 종목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우선 CPI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 전에 뭐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쇼크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전월비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휴장 앞두고 있지만 투자들이 그렇게 겁을 먹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이 4일 연속 조정 받은 게 한 달 이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번 4일 연속 조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뭐 4일 차이는 0.14% 빠진 거니까 그렇게 뭐 심각한 조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투자들은 3일 연속 빠지고 나면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은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 웬만한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반등 정도는 시도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보여드린 거죠.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면 금융업종이 이전 고점 부근으로 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가 추세선 상단에 걸렸기 때문에 조선주도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가 어저께 올라가는 종목 코스맥스가 플러스가 났지만 나머지 종목이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와야 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빅3 종목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코스닥 쪽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이 종목들이 눌리고 코스닥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특별하게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쉴 자리에서 쉬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일시적으로도 현금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DR인데 코스피 ADR은 지금 120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DR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20일 평균. 뭐 그냥 좀 복잡한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120 정도 가면 이제 또 과매수 그렇게 얘기 나오는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코스피는 120에 근접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1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덜한 그리고 그동안에 종목 장세 뭐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화장품이 됐든 뭐 밸류업이 됐든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커진 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되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시장을 움직일 만한 대단한 변수가 있었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몇 개 체크해 보면 중국에서 5%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190 정도 하면 되죠. 한 190조 정도 푼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장에서 석유화학 종목이 강했고 오전에 더 강했다가 오후에 좀 눌리긴 했지만 비철금속,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를 석유화학 그리고 뭐 그런 철강, 금속 그런 종목군들로 꼽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 또 자체적인 뭐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업부별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면서 자꾸 뉴스가 늘어나는 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비중이 3년 만에 최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가지고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그냥 꾸역꾸역 따박따박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상승을 1년만 하고 끝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좀 부침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뉴스를 저는 이제 봤는데 그 하이닉스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TSMC하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제 만들고 할 때 뭐 이제 TSMC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뉴스 딱 보면서 연상됐던 어제의 뉴스가 있었죠. 어저께 엔비디아로 가는 삼성의 이제 HBM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공급이 지연된 것 같다. 그래서 왜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 평가를 TSMC에서 했거든요. 근데 TSMC는 하이닉스하고 협력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견제를 하는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들은 따박따박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달림이 있지만 뭐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금융업종 연고점 3월에 나왔던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밀려버렸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왜냐하면 61선으로 밀리면 61선 깨고 나서 그게 저점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반등 사이클로 바뀌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그렇다고 해서 61선 복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휴일 지나고 나서 목요일에 증시 열릴 때 확실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 빅4가 지금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수 교체인지 잠시 쉬는 시간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물 들어왔을 때 확 노져가지고 끌어올리면 저쪽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이 이쪽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또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제약 쪽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연속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는지가 위치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LG이노텍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차트 딱 보면은 바로 연상되는 종목이 있죠. 애플이 이렇게 가니까. 애플이 이렇게 가니까 LG이노텍이 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종목이 가면 우리 증시에서도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종목군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도 실적이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뭐 이런 이슈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양시장 매도했는데 근데 뭐 오늘 그 공일 전이라서 휴장 전이라 적극적인 매매 참여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전체적으로 매매 규모가 좀 작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매한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850억 순매수했는데 하이닉스 750억 정도, 한미반도체 200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매수 비중이 좀 컸고, 그 다음에 현대차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업종별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해요. 좀 골라서 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담은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보면 뭐 LG노텍 담은 거 있습니다만은 뭐 석유화학 종목들 일부 정도, 그리고 반도체 좀 담았다 정도. 하여튼 그거 외에는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어떤 업종을 집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을 좀 담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담았고, 반도체 쪽 종목들을 또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를 담는데 반도체에서도 HB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을 좀 골랐거든요. 그 기존에는 레거시 쪽에 조금 매수 비중이 있었다. 같이 담더라도 레거시 쪽 매수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HBM 관련된 종목을 또 조금 담는 그런 느낌. 근데 뭐 이게 뚜렷하지는 않아서 약간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상대적으로 더 담았다 정도지 뭐 이렇게 규모 봐서는 이렇게 의미 둘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뭐 그 정도 담은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람들이 살 때 비용, 생산자 물가 지수는 팔 때 파는 사람들의 어떤 비용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데, 어쨌든 예상치는 뭐 보고 계시는 수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휴장이라서 이제 이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최근에 미증시에서 메가세븐, 그러니까 뭐 보통 빅테크라고 불리는 종목군들보다 다우 지수가 더 강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제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 구도가 이제 금리가 이제 바뀌게 되면 돈이 여유가 생기면 좀 비싼 종목군들도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3대장, 그러니까 뭐 조선, 화장품, 금융,
해운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부분적으로 저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뭐 차트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도 과연 이제 빅3, 이게 이제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받아내주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CPI 시나리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JP모건에서 CPI 관련해서 이제 확률, 어떻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뭐 0.3에서 0.35가 40%고 0.35에서 0.4가 30%고 이렇게 하면서 예상치대로 나오면 좀 조정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이 낮지만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수치를 좀 나열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0.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0.3입니다만은 이게 보통 반올림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0.3이라도 0.27을 반올림해서 0.3이 나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보다 저는 5월에 발표되는 4월 CP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발표되는 5월 CPI가 되게 중요하고 그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사고만 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사고 친다는 기준이 0.4 나오면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 좀 다행이라서 0.3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상치로 나와서 시장이 눌린데 그렇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근데 뭐 이제 결과 보려면 또 하루 또 지나야 되니까 제가 나오고 나면 자세히 또 개념부터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